보험친구.com 소개해 드립니다. 부담되는 보험료, 알듯말듯한 보장, 내 보험 바로 알고 싶을 때, 그럴 때는 검색창에 보험친구.com을 검색하시거나 1844-0585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이미 가입했던 보험의 경우 뭐가 문제인지, 또 내가 가입한 보험에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보험친구.com에서는 모두 무료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암보험, 종신보험, 실손보험, 그 외에도 화재보험, 배상책임보험, 운전자보험 등등 모두 상담이 가능하고요. 검색창에서 보험친구.com 그리고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접속하시면 바로 사이트로 연결이 되고요. 전화 1844-0585 어디든 연락 주시면 보험친구라는 여러분의 든든한 친구를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보험친구.com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결의 데일리 라이브 뉴스 다이브 시작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고현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일단 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 먼저 소개해 드립니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신용환 부위원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신용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정구승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구승 변호사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질문하는 기자 좌파 태극기 CBS 이정주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좌태 이정주입니다. 좌태. 아니 좌태할 때는 리정주로 가져야 돼. 예. 자, 이렇게 세 분과 함께 오늘 월요일 방송 함께 할 거고요. 어제 비보가 전해졌는데요. 베트남 출장 중에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다라는 보도가 있었고,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 부의장께서 별세했습니다. 뭐 갑작스럽게 전해진 비보였고, 사실은 그 한동안 건강이 안 좋으시다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되셨고, 당신 스스로가 뭐 해외 출장길 정도는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셔서 아마 출발하셨던 것 같은데, 현재 도착해서 갑작스럽게 건강이 안 좋아지셨다고 하고요. 결국은 세상을 떠나셨는데, 뭐 이해찬이라는 이름 익숙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80년대 이 초선 의원이 되신 후부터, 혹은 70년대 학생 운동에 투신했을 때부터 민주화 운동 그 한가운데 서 있었던 인물로 기억하실 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면 아마 83년 84년생들 정도는 소위 말하는 그 이해찬 세대, 그 관련해서 이해찬이라는 이름을 기억하실 수도 있고, 그 이후 더 뭐 이렇게 최근으로 오자면 민주당에서 4명의 대통령 당선을 시키는데 모두 직접적으로 깊숙이 또 전략을 짜고 관여했던 인물로도 기억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72년도에 학생운동에 투신했다. 이게 박정희 유신에 맞서서 투신했다라는 이야기, 민주화 투사로 긴 시간을 함께 했다라는 부분, 그리고 상당한 고문이 있었고 그 고문 후유증으로 연세가 어느 정도 드시고 나서는 힘들어했다라는 부분, 13대 총선, 이게 88년이죠. 예, 13대, 14대, 15대, 16대, 17대, 그리고 18대 건너뛰고 19대, 20대 이렇게 총 7번의 국회의원 당선, 7선 의원이라는 얘기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시는 것처럼 참여정부에서는 국무총리직을 역임했는데 이때 책임총리라는 말 아직도 회자가 되고 있고요. 뭐 언론에서는 뭐 킹메이커, 민주화의 거목, 또 민주당의 대부 이런 표현들도 쓰고 있고, 정치적 동지, 정치적 후견인, 뭐 저 여러 대통령들을 향해서도 함께 이름을 붙이고 있는 이해찬 전 총리, 뭐 전 대표, 수석 부의장, 뭐 다양한 직함이 있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추모하고 있고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그 이해찬이라는 인물의 일가를 한번 떠올려 보면 내란 직후였습니다. 24년 12월 12일에 민주당 세종시당이 주최로 했던 이 촛불 문화제에서 박정희 독재와 싸웠고 전두환 독재하고도 싸웠는데 갓잔치도 하는 놈하고 싸우니까 재미없다. 저렇게 무도한 놈은 정치하면서 처음 봤다 라며 윤석열 탄핵을 외치던 모습도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신 세 분께 간단하게 좀 여쭤보죠. 고 이해찬 전 총리 어떤 이미지들을 가지고 계신지요? 제가 SNS에 올렸는데 이제 뭐 가장 최근에 비교적 최근에 한 달 남짓 그때 이제 뵈었죠. 제 고향 청주에서 뵙고 그날도 이제 평상시에 그 맥주 글라스에 이제 소주를 이렇게 따라서, 네. 물론 이제 뭐 술을 뭐 벌컥벌컥 이런 건 아니지만 분위기를 이제 후배들, 젊은 후배들 분위기 맞춰 주시더라고. 그런데 제가 그때도 사실은 굉장히 정정하시구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뭐냐면
이제 고문의 후유증으로 손을 좀 이렇게 떨고 하는 게 있으시지만 말씀하실 때 목소리에 기가 있단 말이죠. 카랑카랑 하셔서 끝나고 이렇게 나올 때 제가 그 지인들하고 백수하실 거라고 이렇게 이제 저희끼리 얘기를 했었고, 지난 봄에 또 어떤 그 몇 명이 이제 모이는 자리에 가끔 오셔서 온천하고 이렇게 이제 하시고 건강 체크하고 하시는데, 그때 이제 모였을 때도 마찬가지로 이제 굉장히 건강하셨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힘들어 보이지만 말씀하실 때 보면 기가 있었는데, 그러고서 바로 이렇게 되셨다 그러니까 사실은 잘 믿기지는 않고, 사모님이 이제 옆에서 항상 그 같이 이렇게 함께 하시면서 술 같은 거 에이 술 하지 마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하시고 하는 그 소녀 같이 이제 이렇게 정말 해맑게 그런 모습들이 아주 눈에 선합니다. 정구승 변호사는 혹시 오랫동안 정치를 하면 게다가 이분이 그냥 뭐 국회의원만 하신 게 아니라 사실 리더의 역할도 차례하셨는데 그러면 막 뭐 친목에 이런 게가 생기기도 마련하고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리더 역할을 많이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게 하나 없었다. 그냥 이해찬은 이해찬이라는 이름으로 수식이 되죠. 그렇죠. 근데 또 그렇다고 해서 신망이 없었냐? 그러기엔 모두 막 스승으로 여기거나 대부로 여기는 점을 생각하면 그냥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그럼 이해찬 선생은 민주당의 이해찬이었다. 이렇게 평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이정주 기자는 그 만나서 취재하신 적이 있나요? 있죠. 네, 저는 이제 이분이 조금 나이 드셔가지고 2020년 총선 진두지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뵀었는데, 이제 많이 쇠약해지신 다음에 뵀어요. 근데 이제 여야 할 거 없이 누가 뭐라 해도 정말 빠지지 않는 킹메이커. 그러니까 진보 진영의 대통령 4명을 사실 이해찬의 손을 거쳐서 안 간 사람 없다. 그 정도로 전략통이시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 2018년 이제 17년 탄핵 이후에 그 민주당이 당시에 이제 그 충남인가 충청도 어디로 의원들 연수회를 가거든요. 1박 2일로. 이제 그 자리에 한번 갔었어요. 그때 이제 이해찬 대표가 대표하기 바로 직전 시절인데, 그때도 이렇게 이제 연세에 비해서 이미 약간 손을 떠시는 이런 고문 후유증 이런 게 오셔가지고 이제 기자들이 제일 이제 이해찬 대표랑 그러니까 수행도 많이 하지만 이제 백불할 정도 이제 활발하게 그럴 시기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기자들이 이제 소원이 다들 이해찬 대표랑 이제 농반 진반으로 빨리 건강해지시면 맞담배 한번 피우고 싶다. 근데도 이제 담배를 피우고 계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정정하셨고 그 정신만큼은 이제 마지막까지 진두지휘하셔서 이분이 이제 선거에 져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15번의 본인 선거가. 본인 선거 포함해서 모든 선거에 져본 적이 없습니다. 그 본인이 지휘했던 선거. 그렇죠. 그래서 민주당이 살아있는 전설이고, 마지막으로 오늘 그 제가 이 부분을 논평도 썼길래 국민의힘 쪽에 물어봤거든요. 이해찬 전 총리를 어떻게 생각하냐? 국민의힘에서.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도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수에는 왜 이해찬 같은 전략통이 없었을까? 이해찬, 그러니까 살신성이. 이해찬 전 총리 같은 경우는 단순히 그 고문이 아니라 실제로 김종인 위원장이 와서 그때 공천 혁신한다고 칼질해야 될 때 본인 탈당했어요, 실제로. 그리고 세종으로 갔죠. 그리고 살아 돌아오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려면 만약에 김종인 위원장의 만약에 그 당시에 총선을 진두지휘하기 때문에 부담을 안 주려면 본인이 나가서 살아와야 돼요. 나가서 살아온 다음에 다시 당권을 차지하는, 이게 정치의 어떤 도식이거든요. 이거를 의리도 지킬 줄 알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원칙과 그리고 여론 수렴, 이런 전략, 모든 게 정말 민주당의 정수가 여기 모였었다. 다들 안타까워하더라고요. 이재명 대통령도 추모의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대한민국은 오늘 민주주의 역사에 큰 스승을 잃었다라는 메시지를 올리면서 추모했고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이재명 대통령과의 인연도 굉장히 인상적이죠. 그러니까 성남시장 시절부터 눈여겨봤다. 그리고 경기도지사를 하던 2018년, 뭐 다 아시겠지만 이재명 당시 지사는 뭐 여러 형태로 기소가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당 내에서 주류라고 불리던 인물들이 징계 요구를 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 당시 당대표가 이해찬 대표였고, 이재명은 당의 소중한 자산이다 라며 엄호를 하고 징계하지 않겠다라고 보호를 했던 인연이 있고 이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1년도였죠. 20대 대선 민주당 경선 때 이재명 후보를 공개 지지 선언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당선될 때도 그 정치적 후견인으로서 역할을 다했다. 이재명 후보도 이해찬 전 대표를 만날 때나 현장에 같이 있을 때는 늘 존경을 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요. 이해찬은 왜 이재명을 택했을까? 이것도 뭐 대단한 전략가이고 그 민심을 읽는 능력이 엄청나다 이런 평가들은 하잖아요. 대표적으로 저는 서사를 봤다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써진 서사도 있고 앞으로 펼쳐질 어떤 고난의 행군 같은 것도 이제 어느 정도 예견하시면서 그 서사의 정점, 그게 이제 서사가 완결점에 달할 때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거를 충분히 내다볼 정도의 그 뭐 입신의 경지죠. 뭐 구단을 넘어서서 그런 거기 때문에 아마 그 앞에 이제 DJ 그리고 이제 노무현 대통령 어떤 이런 부분을 다 보셨고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이다를 보면서 어떤 밋밋한 이런 부분들 또 단순히 그냥 이렇게 시류에 따라 가는 것과 달리 가는 어떤 그런 측면을 아주 강하게 보셨을 것 같습니다. 시대의 흐름을 읽을 줄 알면서 결국에 또 어디의 이해찬이 아니라 민주당의 이해찬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당의 자산을 보호하자, 주자를 키우자라고 하는 선택 과정에서 그렇게 선택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정말 주류의 세를 얻거나 이런 식으로만 움직이셨다면 이런 선택을 안 했을 것 같은데 그런 눈앞에 전술보다는 정말 전략가적 판단을 하신 게 아닐까 싶습니다. 예. 자, 그 이해찬 전 총리 전 대표의 장례 절차가 공지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내일이죠. 오늘 밤 늦게 베트남에서 출발을 하고 내일 새벽쯤에 도착을 한다고 합니다. 내일 27일부터 1월 31일까지 5일장이 치러지고요. 기간 사회장으로 엄수가 됩니다.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치러지고 민주당과 민주평통이 공동 주관해서 장례가 치러지는데 아마 많은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내일부터 31일까지 5일장이 치러진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다음 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속보들 좀 언급하겠습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 얘기를 할 때 영장 전담 재판부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기존에 흔히 말하는 이제 수원 3인방 과 이제 남세진 부장판사가 있었던 4명의 중앙지법의 영장 전담 재판부가 있죠. 그런데 내란 전담 재판부에 남세진, 이정재 2명의 부장판사가 보임된다라는 속보가 지금 한국일보 속보가 나왔는데 이정재 판사는 흔히 말하는 이제 수원 3인방 중에 한 사람이고 남세진 부장판사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후에 보여줬던 행보가 윤석열 구속영장 발부해서 재구속할 때는 남세진 판사가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건진법사, 권성동 뭐 이런 쪽에서 영장 발부가 됐는데 박성재 영장 기각을 했던 판사이기도 하죠. 자, 기존에 중앙지법에 있던 영장 판사들 4명 중에서 2명을 보임시켰다. 이거는 좀 취지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취지에도 전혀 안 맞고요. 이건 법원의 판단이고요. 그죠. 저는 말씀드리지만 그때 박성재 전 장관에 대한 영장 기각은 진짜 법학 교과서에 남겨야 되는 이제 희대의 논리였습니다. 불법성 인식에 대해서는 위법성 인식. 근데 그 판단을 하신 분이 남았다는 건 결단코 우리 법원으로 올라오는 칼날은 막아내겠다. 법원으로 올라오는 칼날을 어떤 비판이 오든 나는 법원으로 올라오는 칼날을 막아야 되고 그 수사의 칼날을 막기 위해서는 다른 건 다 내주더라도 영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게이트키핑을 하겠다라는 입장으로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영장을 발부해 줄 수 있는 곳은 대한민국의 법원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그걸 이제 길목이라고 표현한다면 지금 게이트키핑, 그러니까 문이라고 표현한다면 그 문을 어찌됐건 통과가 돼야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 것일 텐데 지금 이 인사, 그러니까 판사들을 보임시킨 내용들은 어떤 상징성을 얘기한다라고 치고 조희대 조희대 대법원장 이후에 이 법원의 분위기라는 게 그대로 간다라는 평가처럼 들리기도 하잖아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실제로 전혀 지금 이게 내란 재판을 하고 있다는 그 무게감을 처음부터 잘 못 느낀다고 저희가 많이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근데 그 뒤에 이제 중형이 막 선고되고 사실 국민 감정이 계속해서 들끓고 이번 지방선거만 보더라도 이 보통 지방선거 국면이 가까이 오면 민생, 경제 뭐 이런 쪽으로 많이 이렇게 턴을 하거든요. 전국도 여야도. 그런데 지금 이 사법부가 이런 식으로 일종의 어떻게 보면 좀 블로킹 비슷한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방선거 국면마저도 민생이나 이런 것들로 국면 전환이 못하는 측면이 있어요. 분명히. 그거는 뭐 누가 의도했다가 아니라 전체 흐름이 재판이 이렇게 이제 좀 특검도 실체적 진실 규명에서 약간 아쉬운 면이 있고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가는데 법원은 그러면 여전히 어떤 그 위중함, 역사적인 무게감 이런 거에서 조금 소홀한 거 아니냐 하는 그런 마음은 느낌은 계속 들고 저희가 있습니다. 지금 속보가 나와서 빠르게 전해드리고 있는데 지금 이제 추가 보도 나오는 내용들 조금 더 보충을 하자면 일단은 영장 전담 판사 가운데 서울중앙지법에 판사 4명 가운데 2명을 내란 외환 재판 전담 재판부에 임시 전담 법관으로 두기로 했다라는 내용이 확인이 되고요. 다만 이제 다음 달에 법관 정기 인사가 있는데 이때 인사 발표 이후에 전체 판사 회의에서 정할 예정이다라는 것까지는 보도로 나왔습니다. 아,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그 4명을 다 돌리지 않고 아마 인사가 2월 20일쯤에 있을 거거든요. 그럼 설날 생각하고 하면은 그 기간 동안만 메꾼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그렇다면 정말 누가 영장 전담 판사로 올 것인가를 볼 필요가 지금 다시 생기는 건데 그렇죠. 만약에 임시라고는 했지만 이게 뭐 모르잖아요. 그 인사 나고 나서도 그대로 마저 유지가 된다던가 뭐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그 이 조희대 법원에 대한 신뢰랄까요? 이런 것들이 완전히 무너질 수도 있는 그런 지금 임시라고는 합니다만 이제 보임 상황이 이렇게 나와 있다라는 것까지 좀 속보로 정리를 하고요. 일반적으로 법원 인사는 4-4-2로 굴러갑니다. 예. 지방 4년, 수도권 4년, 서울 2년. 무슨 축구 포메이션 4-4이면 포포투네요. 포포투인데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저 이제 판사님들께서 오신 지 2년 거의 채운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 그때 내란 터지기 전분에 오셔서 그렇죠. 딱 그때 기간이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 인사 기간이 맞을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한다면 뭐 설 연휴 지나는 그 타이밍까지 만약에 이거를 근데 만약 보임을 시킨다, 임시를 떼준다라고 하면 정말 인사에서도 무리를 했다라는 건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비난 가능성은 더 높아지겠죠. 자, 속보를 전해드리는 과정에서 뭐 임시라는 표현이 뒷부분에 나왔는데요. 지금 현재 일단은 영장 전담 재판부가 중앙지법에 있는 4명 중에 남세진, 이정재 2명의 판사가 보임이 됐다. 다만 법원의 발표는 임시다. 2월에 정기 인사 이후에 전체 판사 회의를 통해서 다시 정한다. 라는 것까지 나와 있다는 거 전해드리고 보험친구.com 소개해드립니다. 부담되는 보험료, 알듯말듯한 보장, 내 보험 바로 알고 싶을 때 그럴 때는 검색창에 보험친구.com을 검색하시거나 1844-0585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이미 가입했던 보험의 경우 뭐가 문제인지 또 내가 가입한 보험에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보험친구.com에서는 모두 무료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암보험, 종신보험, 실손보험, 그 외에도 화재보험, 배상책임보험, 운전자보험 등등 모두 상담이 가능하고요. 검색창에서 보험친구.com 그리고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접속하시면 바로 사이트로 연결이 되고요. 전화 1844-0585 어디든 연락 주시면 보험친구라는 여러분의 든든한 친구를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보험친구.com이었습니다.